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.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. 인생.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놈의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물러갈 기미도 안 보이고,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도 팔자라고, 제가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릴까,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와도 어떻게 하면 잘 무찌를 수 있을까,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. 뭐 물론 백신 접종도 저는 다 했는데 걱정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나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부로서 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 있을까? 이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음식도 웬만하면 이 면역력이 좋은 그런 음식으로 올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런 면역력 높이는 음식이 뭐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. 지금 우리 모두의 궁금증일 것 같아요.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. 궁금해요. 궁금합니다. 제가 궁금합니다. 맞습니다. 그 면역력을 높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확하게 딱 뭐다. 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덧붙여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생활 습관도 같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. 네,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가을에는 이제 감기에 걸리는 네. 분들도 많고 몸도 좀 피곤하고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실제로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기온은 낮아지고 공기는 건조해지게 되는데 우리 몸이 또 이거에 대비를 해서 변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은 우리 몸은 이를 감지해서 몸에 이제 영양분을 저장하는 조직인 지방을 좀 더 축적하게 되는데 이 지방 세포에서 이제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아디포카인은 정상적으로는요 이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과한 경우에는 좀 인슐린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고 또 그 체내 염증 반응을 좀 과하게 증가시켜서 좀 면역력을 낮추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어나는 변화고 공기가 이제 또 건조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경우에 공기 입자가 사실 더 이렇게 가볍게 네,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파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파력은 증가하고 또 우리 몸은 눈, 뭐 코, 입과 같은 점막 기관들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건조하면은 그건 그것대로 세균 침투가 잘 돼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환절기 가을철에는 이제 관리를 잘 안 하시면 조금 그 감염에 취약해지고 면역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조심해야겠다. 네. 뭐 주사나 이 건강 보조식품 뭐 이런 것도 뭐 있긴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식으로 네.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싶은데 좋은 음식인데 사실 너무 많아서 그래요?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식습관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거는 물 섭취입니다. 물. 네. 물 안 먹는데 잘. 물 안 탄산수 돼요? 탄산수? 탄산수도 탄산수요? 괜찮죠. 네. 물을 일단은 좀 따뜻한 물, 가급적이면 탄산수 따뜻하게 바닥에 먹을 수가 없는데. 이제 뭐 안 먹으시는 것보다는 그래 탄산수라도 드시는 게 좋고 마실 거면 가급적 좀 미지근한 온수를 하루에 한 1.5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하는 게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고 건조한 게 이제 면역력을 낮추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따뜻한 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의 그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고 물을 마시면은 또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면서 면역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. 보통 이제 1.5에서 2리터 하면 한 일반적인 컵으로 한 8잔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하루 내가 그냥 8잔 이제 섭취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마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물 마시는 게 별로 없어요. 맞아요, 네, 맞아요.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물 언제 마셨지?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물 마시는 양이 적거든요. 이제 그런데 또 막상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 물.
이러면 약간 허무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뭐 먹을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맞아요. 물 나오니까 이게 좀 굉장히 섭섭해요. 먹었던 게 확 꺼지는 그런 느낌? 네네. 네. 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닐 거예요. 네. 아, 맞아요. 네. 진짜 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음식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대표적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제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섭취하는 마늘. 마늘. 네, 들 수 있습니다. 마늘을. 네, 마늘 뭐 이미 면역력에 좋다고 워낙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마늘 속에 이제 알리신, 뭐 셀레늄, 뭐 알리딜설파이드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그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제일 권고하는 거는 마늘을 생으로 한 서너 쪽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네. 생으로. 이제 그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살짝 익혀 드시는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. 또 두 번째는 이제 해조류 종류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해조류는 이제 미역, 김, 다시마 이런 것들인데 이런 해조류에는 식이섬유만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뭐 베타카로틴, 푸코이단 같은 성분들이 이제 풍부한데 이런 것들이 역시나 체내 면역력을 높이고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해조를 이제 또 너무 익힌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이 좀 파괴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해조를 드실 때는 역시 생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살짝 데쳐서 뭐 샐러드나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마늘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김은 또 새롭게 알았어요. 그것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 해조류에 있는 베타카로틴 네. 성분? 이게 면역력 올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나 봐요. 네, 이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 비타민 A가 그 항감염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항염증, 그다음에 면역력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베타카로틴이 이게 우리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그 NK 세포를 활성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고요. 이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은 앞서 설명드린 해조류 외에도 뭐 파프리카나 뭐 파프리카. 당근, 뭐 그다음에 고구마, 호박 같은 좀 노란색을 띠는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이제 비타민 D도 면역력 증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. 비타민 D는 역시나 면역세포의 일종인 그 대식세포나 T세포의 활성을 도와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뭐 달걀 노른자, 뭐 등푸른 생선, 표고버섯에 많이 있다고 하고요.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대부분은 비타민 D가 대부분 검사해 보면 거의 다 정상 수치보다 미치세요. 거의 대부분. 그래서 실제 그 미국 그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점차 이제 비타민 D는 뭐 아예 영양제를 복용하는 거를 많이 권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음식에 플러스해서 뭐 영양제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임신했을 때 비타민 D 이런 거 다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. 따로 챙겨 먹었어요. 네. 좋을까 봐. 근데 이렇게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하는 이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약처럼 그렇게 뭐 그 영양소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조금 미량으로 들어있기 네. 때문에 이제 그걸 미리 알고서 이제 드시고 여러 음식을 골고루 많이 드시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. 또 사실 중요한 게 있잖아요. 우리가 음식을 먹고서 뭐 어떻게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가 귀찮으니까. 맞아요. 먹고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하는 건데 또 그거 말고도 중요한 방법 있죠. 네.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. 네, 이제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도 이제 겸비를 하시면 훨씬 이제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이제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항염증성 물질은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에서도 분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항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 항산화 효소도 증가시키고 하면서 이제 면역력 증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
충분한 수면,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. 면역력 증가에.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면역 체계가 어그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요. 숙면하시는 게 중요하고, 잠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하게 주무시는 것보다 멜라토닌 그 색소가 뭐 대거 분비되는 한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숙면을 하시는 게 훨씬 그 수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또 저는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오면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. 뭐 약을 먹어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단 무조건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요. 집에서건 어디서건 움직여라. 두 번째, 움직이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움직여라. 근데 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밖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그 사회성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음식 뭐 그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일단 내 몸을 자꾸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면역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